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치밀함의 끝. 양면 점퍼까지 챙겼던 살해범 전주환입니다. 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이 살해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전주환이었고요. 네. 이 신상이 저희 방송 직후에 공개됐는데 맞아요. 공개되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얼굴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좀 광적으로 집착성을 보이고 끝내는 자기가 완전 범죄를 하겠다는 그런 과대망상을 소유한 아주 사이코패스로 아주 정말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외모일 줄 알았는데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 너무나 평범하고 정말 주위에서 정말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인데 우리 주변에 정말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얼굴이 밝혀졌으니 이웃도 또 전 씨를 알아봤겠죠. 증언이 네. 쏟아지고 있는데 전 씨의 집 앞에 하루가 멀다 하고 소주병 한두 병이 놓여 있었다. 제정신으로 산 게 아닌 것 같았다. 네. 또 몇 달간 희죽 이죽 웃고 다녔다 등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해 10월서부터 이런 변화들이 포착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 직장인 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시점이랑 맞물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위 해제가 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술을 좀 달고 살고 또 돌아다니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또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 범행을 좀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수아 기자. 네. 이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살인 후에 바꿔 입을 양면 점퍼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범행 당일에 찍혔던 CCTV들을 한번 보자면은 그때는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노란색 점퍼를 저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직후에 바로 현장에서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갈아입거나 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영장 심사에서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릴 네. 때 보면 진 회색의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경찰에 붙잡혀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오, 이 그러네요, 진짜. 간간이 이 네. 안쪽으로 노란색 안감이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양면 점퍼였다는 얘기고요. 이런 양면 점퍼를 입은 이유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찰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주환이 내부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다라는 얘기 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뭐 단순한 내부망이 아니라 이 회계 프로그램의 허점까지 이용해서 이 주소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이 직원들의 일반 내부망에는 직원들의 뭐 근무지나 휴대전화, 이메일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주환은 전사자원관리 회계 프로그램의 허점을 알고 이 주소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전주환의 이력을 보면은 201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한 이력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허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네. 이 주소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닮은 여성을 미행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 주소가 네. 피해자의 과거 주소지였던 만큼 네. 실제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에 근무하던 역으로 가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종섭 위원님. 아니, 지금 또 새롭게 나오는 이런 정황들이 약간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치밀하다 싶은데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도 이제 면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네. 한 40개 문항으로 돼 있고 그중에서 25개 이상 문항에 네. 해당이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치밀한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어떤 위치 정보를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위치정보 네. 교란 시스템 이런 앱 같은 걸 다운받기도 했고 네. 또 뭐 정신과 병원을 또 일부러 찾은 듯한 이런 흔적도 있고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한 그런 부분들 또 엿보이기 때문에 네. 경찰로서도 좀 그 부분 관련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렇게나 치밀할 수가 있을까 하는 놀라움의 연속인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 네, 그 이유를 네. 영장 심사 직전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여성을 계속 스토킹해서 이미 소송에 들어갔고 1심 9년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계속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추측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합의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네. 이 취지의 발언 때문에 더더욱 이 스토킹 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지만 벌할 수 있는 네. 반의사 불벌죄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혹은 경찰 신고를 하면 앙심을 품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네. 적지 않은 건데요. 이 범죄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행 스토킹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의사 불벌죄 신고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해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 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먹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일단 이번 참에 반의사 불벌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폐지돼야 된다. 네,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시작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법안을 즉각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놀랍고 또 스토킹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또 스토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사진 좀 같이 보여주실까요? CCTV 영상의 이 한 장면인데 이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뭐 하는 거지 싶은데 이 남자가 지금 여자가 혼자 사는 집 앞에서 앞집 소리를 엿들으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녹취를 하려고 핸드폰으로 지금 빈틈에다 저렇게 대고 녹취를 하고 있는 저런 장면입니다. 이 여성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남성 강제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두 번 가서 저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옷도 바뀌고 하는데 똑같이 지금 녹취를 하고 있죠. 뭐 성적 흥분을 느껴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윤경호 위원님, 이게 지금 뭐 이 건도 그렇고요.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요. 스토킹 이 문제가 뭐 자체도 문제긴 합니다만 사실 더 큰 범죄 이번 같이 뭐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성추행, 성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인데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문제 아닐까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 한 10건 정도 관련법 개정안이 있다는 거죠. 네. 그중에 반의사 불벌죄 폐지 규정을 담은 개정안도 있어요. 그러나 법사위에서 뭐 두 차례나 심의가 되다가 네.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면 당연히 또 경각심, 필요성 고조되겠죠. 시대 변화에 맞춰서 법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관련 범죄가 친고죄에서 바뀌었듯이 네. 이 스토킹 관련 범죄도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이고 또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도 걱정이 되고 또 방금 집 앞에서 뭐 녹취, 녹음하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강제 분리 내지는 뭐 격리 네. 이런 규정도 없다 이라는 게 이제 어찌됐든 헌법상, 형법상 과잉 금지 원칙 뭐 이런 거와의 충돌 때문이에요. 그러나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게 결국 법도 처벌 규정도 바뀌어야 된다. 피해를 걱정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2차, 3차 가해까지도 이 불안감에 떤다면 그렇다면 이 관련 규정은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거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시대상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이 국회에서 좀 속도감을 내주기를 바라봅니다.